이제 3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단일화 최대 변수가 되겠죠. 지금까지 야권 후보 단일화 살펴봤는데요. 1997년에 김대중, 김종필 후보 연합 이게 이루어진 게 투표 48일 전이었고요. 2002년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협상이 투표 34일 전에 타결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D-30인데도 아직도 단일화를 하니 많이 협상도 안 되고 있어서 단일화가 과연 될 수 있을까?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윤석열 후보 단일화 생각이 있나요? 오늘 아침에 한국일보 나온 걸 보면 예. 잘 모르겠어요. 한국일보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배제할 수는 없다. 이건 지금 그러니까 원희룡 의원이 얘기를 며칠 전에 언론하고 얘기를 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당내에서 각각의 개별 의원들이 단일화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는데 이거는 개별 의원들의 개인 입장일 뿐이고 결국은 선대본이나 후보가 결정해야 될 문제다.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은 배제할 수는 없다. 뭐 이 정도 워딩이었어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준석 대표랑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그때 네. 이제 남도를 돌고 있는데 네. 전화로 이제 시사 1번지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단일화 물어봤는데요. 그날 아침에 동아일보에 칼럼을 하나 이제 논설위원이 썼는데 거기를 보면 단일화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의 시대 정신은 정권 교체다. 네. 왜냐하면 정권 교체를 원하는 여론이 50%가 넘으니까. 네. 그러면은 그 시대 정신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단일화를 해야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지면 어쩔래. 이제 이런 논조의 칼럼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한도 넘었다. 뭐 해봐야 뭐 자꾸 그렇게 하는데 이준석 대표는 진심인 것 같아요. 진심이에요. 어.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캠프 내에서 또 당내에서 단일화에 대한 부분이 불이 확 안 붙는 이유가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하지 말자고 하는 의견도 상당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지금 단일화 하지 말자고 그냥 본인이 앞장서서 지금 이렇게 깃발을 꽂고 반대하는 예, 입장인 예.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과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 따라서 잘 되면 이건 100점 만점의 전략이죠. 예. 근데 이 과정이 과연 잘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들도 있어서 그러니까 단일화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여론의 주목이 이 단일화 과정에 예, 집중이 예. 될 텐데 이게 깨끗하고 아름답고 멋진 단일화가 되면 선거가 압승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된다면 그리고 지지부진하게 된다면 사실은 지금 있는 우위마저도 약간 애매해질 수 있고 그러면서 선거 판도가 정말로 혼전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있는데 예. 그럼 과거에 안철수 대표가 이제 여러 번 단일화를 했었는데 이게 과연 깔끔한 단일화 과정이 될 수 있을까? 이건 저 김경진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거기에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누가 캠프 내부에서 김경진 네 생각은 뭐냐라고 예. 하면 나 솔직히 모르겠다 했으면 나도 좋긴 하겠는데 그 과정이 자신 없어서 그 과정이 깨끗하게 된다는 담보가 있지 않는 한 안 하는 게 좋겠다. 오히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반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일화에 대한 논의가 캠프 내에서는 예. 진척이 안 되고 딱 멈춰 있는 상태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한국일보 얘기하셨는데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만요.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배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둘이 결정할 일이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와 나 사이에 전격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이준석 대표 너무 그렇게 반대하는 여론이 있는데 만약에 한다면 내가 이제 그 중심에 서서 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보 한국일보 기사를 보고 나니까 후보는 생각이 어쨌든 있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최수영 컨설턴트.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는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뭐 단일화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런 건데 그런데 이제 최준석 선대위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에 뭐 정치는 생물이다 이렇게 또 한 자락 깔고 그쪽 분위기는 어떤 것 같습니까?
그쪽 아마 국민의당 내부도 이제 보니까 단일화에 대한 얘기를 꺼내진 못해도 속으로는 이제 생각을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거는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가 뭐 생물이라는 표현에서 잘 드러났듯이 30일 남았는데 자 완주한다면 완주에 따른 모든 또 대가가 치를 준비, 그다음 혹은 또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이런 것도 또 봐야 되지 않겠나요? 그런데 저는 안철수 대표의 말을 뒤집어 놓고 보면 국민의힘이 정리가 안 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했잖아요. 거꾸로 뒤집어 놓고 참뭐 완보이스로 오면은 생각할 여지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국민의힘의 두 기류가 있는 것과 다 뭐 그 다 그 국민의 당도 지금 내부가 좀 복잡한 게 다 있지만 딱 하나죠. 그러면 만일 그러니까 이길 가능성이 10%가 자력으로 이길 수 있다면은 굉장히 말한 대로 아름답고 굉장히 뭐랄까 잡음이 없이 깨끗할 수 있지만 만일 90%의 리스크를 안고 간다면 리스크를 제거하고 하는 게 당연히 선거에서 효율적이죠. 이거는 지면 다 잃는 게임이니까. 그렇다고 놓고 본다면 저는 그 10%의 자각론도 약간 위험하다고 보는 게 설령 윤석열 후보가 정말 그 자각론에 의해서 아주 가까스로 이겼다. 정말 오차범 이내로 가까스로 이겼다. 나머지 국정 동력 뭘로 할 겁니까? 거연대. 압도적 정권 교체했을 때 비로소 국정 동력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현실적으로 고려가 되는 것 같고 최진석 저는 그 선대본부장께서 원래는 단일화에는 절대 안 된다라고 제가 알고 그렇게 얘기하고 선대에 합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치는 생물이라는 아주 미묘한 시기에 미묘한 발언을 던져서 저는 어찌 보면은 이번 주가 결국은 단일화의 본격 물밑 기싸움의 시작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게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이제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그 변수라는 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TV 토론, 그다음에 단일화 이슈, 그다음에 이제 막판 리스크 관리 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주요한 그 변수가 될 거예요. 그중에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는 지금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해보면 단일화 가능성에 대한 국민 여론은 대단히 회의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한 46% 정도의 단일화를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지금 20%로 떨어졌어요. 안 될 것 같다. 단일화 필요 없다가 더 높게 나온 것도 그렇습니다. 있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전체적인 이제 국민들의 시선은 지금 싸늘해져 가고 있는데 자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게 국민의힘과 이를테면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 논의인데 군불대기를 막판까지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미 최소한 이 단일화가 이루어지려면 타임이라는 게 하나 있다. 첫 번째 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그 타임이 사실상 상당히 좀 어려운 지점에 있다. 왜? 일단 후보 등록 시점에 이번 주가 아마 형식적 물리적 시간으로는 거의 마지노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근데 최소한 단일화 안철수 후보가 그렇게 싫어하는 게 뭡니까? 정치 공학에 입각한 단일화 논의를 거부하는 거거든요. 본인의 정치 의미 자체를 없애버리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단일화 논의가 충분히 좀 무리익으려면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 상승세에 있을 때 과감하게 정권 교체라고 하는 대의 속에서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되고 그 논의를 기반으로 해서 이를테면 공동정부 구상이라든지 단일화 플러스 알파로 논의가 진전됐어야 한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게 그냥 정치권의 뭐랄까 군불대기 정도에서 머물 가능성이 저는 커 보인다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역대 단일화에서 성공한 사례를 보면요. 자, DJ가 JP 할 때 JP 지지율 5%였습니다. 그러나 높은 권력 의지, 정권 교체에 대한 어떤 강한 열망을 가지고 단일화를 이뤄냈다고 한다면 또 노무현 후보는 사실상 지지율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노무현 후보는 내가 안 해도 좋다. 내가 후보가 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희생 정신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현재까지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에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다. 이게 주체적 요인 부분에 있어서도 단일화 가능성 대단히 낮게 보인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정기남 대표님 하나만 물어볼게. 민주당은 안철수 후보님하고 단일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생각이 아니라 아니 기본적으로 열려는 있어요. 근데 열려는 있는데 그 자체가 지금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진행시킬 만큼의 준비는 안 돼 있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뭐 시기가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죠. 후보 등록 이번 주말인데 이제 후보 등록을 하고 나면 아무래도 단일화 동력이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어쨌든 양당 정치를 비판하면서 시대 교체를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안철수 정치의 포지션이 있는 거고 이거는 정권을 민주당이 다시 그 연장을 하건 국민의힘이 어렵게 집권을 하건 그 포지션이 사라지진 않아요. 다음 정부에 누가 돼도 어쨌든 통합이라는 그 숙제를 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어떤 식으로 그 통합이라는 숙제 속에서 안철수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단일화를 했다가 만약 지게 되면
그건 진짜 다 잃는 상황이 되는 거고. 뭐 이리 지나 저리 지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아니 설사 이겨도 과거의 DJP 연합이 사실은 이제 권력 분천 명태의 정치 연합을 한 거였는데 1년 갔나요? 1년도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제에서 1년은 더 갔어요. 1년 더 갔나요? 예. 대한민국 대통령제에서 사실은 이게 변심하는 순간 제도가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끝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자칫 여기서 그 섣부른 단일화는 안철수의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결과를 저는 가져올 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오히려 단일화 가능성을 좀 어둡게 봅니다. 물론 이제 정권 교체의 여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런 이 보수 지지자들 혹은 중도 지지자들의 그런 열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압박을 받기는 할 텐데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도 단일화의 그 긍정성에 대해서 회의하는 그런 반응들이 있고 단일화 해봐야 이쪽으로 표가 얼마 안 온다. 오히려 저쪽으로 넘어갈 표들도 있다. 이런 어떤 공학적인 판단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조건에서는 단일화가 섣불리 이루어지기가 어렵고요. 안철수 후보가 안일화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로 단일화하면 하겠다. 예. 그러니까 저는 입장을 밝힌 거라고 봅니다. 그거 아닌 이상에 단일화에 응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박원석 단장 보시기에 민주당하고의 단일화 얘기도 이렇게 지금 뭐 민주당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하는 것은 이쪽 단일화 그렇죠. 저쪽 전열을 흐트러뜨리기 위한 흐트러뜨리기 목적이고 위해서. 안철수 후보의 완주를 독려하는 목적이지 민주당으로의 단일화는 글쎄요. 저는 그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고 봐요. 아마 민주당 차원에서 고민은 이런 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재명 후보의 어떤 이재명 정권에 대한 어떤 그 좀 안정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불안한 시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그 문재인 정부에서 보여줬던 소위 이른바 가장 아쉬웠던 점이 통합 어떤 정부의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이 당선 과정에서 이 통합 내각, 소위 이른바 연합 정부에 준하는 그런 수준의 또 고민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과감하게 안철수 후보에게 그런 어떤 그 깜짝 놀랄 만한 제안을 통해서 안철수 후보를 좀 견인할 필요는 있다라는 그런 근데 고민이 그러기에는 민주당의 의원들이며 민주당의 지지자들이며 안철수 후보를 너무 조롱하고 너무 희화화시켰어요. 예. 정치도 이게 상당 부분 감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보다 냉정하고 차가운 계산이 앞서겠지만 근데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 입장에서나 또 국민의힘 당원들 입장에서 그 과거의 안철수 후보를 두고 그렇게 단지 민주당의 지지자들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지금 이 순간도 조롱하고 있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이준석 대표도 그런 얘기 했던데 단일화는 2등하고 3등하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뭐 지지율이 혼전양상이지만 만약에 계속 이재명 후보가 지금 뭐 앞서는 게 별로 안 나오니까 이런 상태라면은 뭔가 이기기 위해서 해볼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윤석열 후보도 이제 지금 계속 좀 그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데 그런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지금 계속 윤석열 후보 얘기하는데 그런 거는 좀 안철수 후보 같은 사람한테 맡겨보면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한다고 보면 생각은 있는데 최수영 컨설턴트는 그러면 민주당과의 단일화 가능성을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와 연대가 한다. 근데 그것도 조건이 있어야겠죠. 말하자면은 네가 후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걸 전제 조건을 깔고 이 협상을 시작해야지. 예. 흡수 합병은 그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민주당하고 비교를 민주당 쪽에 대입을 해보면 그 가능성은 훨씬 낮잖아요. 그렇죠, 낮죠. 네. 윤석열 후보하고 하면 그 전에는 뭐 요즘엔 달라졌지만 안철수 후보가 더 유리하게 나온 게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만약 어떤 형태로 합류한다면 정권 교체라는 이미지는 씌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라는 확실한 아이덴티티를 보여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아까 박원석 단장님 말에 동의하는 게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그 가요 드루킹으로 인한 그 시절에 대한 그 굉장한 그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참 그걸 극복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여기서 이제 국민의힘과의 가능성과 얘기를 한번 해보면은 저는 사실 지난 4.7 재보궐선거는 1년 전 기억 아닙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단일화였잖아요. 그때 굉장히 재밌는 지점 하나가 그때 양쪽의 적합도와 경쟁력을 묻는데 경쟁력은 안철수 후보가 높게 나왔고 적합도는 오세훈 후보가 그때 주장을 했던 예. 거고 지금은 또 바뀌어서 안철수 후보가 적합도는 많이 나오고 경쟁력은 또 윤석열 후보가 많이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후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기자들 광주에서 만나가지고는
그 단일화 문제는 선대본부가 할 일이고 선대본부 후보가 이제 해야 될 일이다. 나머지 의원들이 얘기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했다가 한국일보 인터뷰에서는 후보 간 단판, 이른바 후보 간 단판 방식을 얘기했다는 거죠. 미묘한 기류 변화도 있고 저는 어쨌든 마지막에 지금 이것이 정치공학으로 비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쨌든 저 윤과 안의 단일화 과정에서 서사가 있어야 합니다. 서사가 없는 그 단일화는 굉장히 또 역풍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윤 후보가 지금 그런 까지도 고민하는 지금 지점이 있는 것 같고 안철수 후보도 지금 이걸 돌파하려면은 뭔가 본인의 명분도 명분이지만 온 국민 납득하고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을 좀 고민하는 그 단계에 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지금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두 날짜가 있죠. 후보 등록이 13, 14인데 그런데 후보 등록을 왜 일요일 날 해요? 뭐 그렇기도 합니다. 그건 많이 법에 하죠. 정해진 날짜 기준으로 하는 며칠 거니까. 역순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13, 14일이 이제 1차 마지노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투표용지 인쇄가 2월 28일이니까 그 전에 27일까지 만약에 그때 투표용지 인쇄해버린 다음에 저기 하면 또 안 되잖아요. 사전 투표 전까지만 하면 되지 않나 싶어요. 그게 이제 마지막 기한이고 봐야죠. 3월 4일이. 네. 그때까지 가능성 지금 네 분 말씀 들어봤는데 글쎄요. 이루어질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고 쉽지 그러네요. 않아요. 그러니까 예. 저희 캠프 내부에서 당 내부에서 이게 이 의견이 60% 이상이 되면 불이 확 붙을 텐데 예. 단일화 논의가 불이 붙지가 않아요. 서울시장 선거 때는 그때 아예 단일화가 처음부터 뜨거웠죠. 뜨거웠죠. 그때 그렇죠. 처음부터 이제 단일화 전제로 단일화 전제로 한 예. 서로 완주했었죠. 안철수 후보가 먼저 출마 선언을 한 할 때, 상태였으니까. 예, 예. 이제 서울시장 뭐 한 말씀만 드리면 서울시장 단일화가 아름다운 단일화에 대해서 저는 좀 별로 공감은 안 가요. 무슨 얘기 기억도 안 나요 잘. 물론 제 개인적 성향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뭐냐면 단순한 여론조사로 서울시장 누가 되느냐 오세훈이냐 안철수냐 이런 방식의 여론조사는 국민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미미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정도 뭔가 단일화 논의가 어느 정도 성숙되려면 단일화 플러스 알파를 논의해야 되는 시점인 거예요. 그런 논의가 없이는 안철수 후보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국민적 어떤 뭐랄까 파장도 굉장히 작을 거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미 실기했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어떤 나름대로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자, 겁니다. 단일화 뭐 이 정도 하고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마치죠. 이재명 후보가 어제 김종인 위원장 만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뭐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후보 외에는 특별하게 지금 별 얘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시간 반 이상을 거의 2시간 가까이 뭐 후보와 또 김종인 위원장 간의 충분한 어떤 이 대선 전반에 대한 어떤 그 조언, 자문들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후보는 대단히 만족스러운 입장이신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지금 언론에서 예측하는 것처럼 뭐 특별한 어떤 단일화 가능성이라든지 예를 들면 김동연 뭐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이라든지 뭐 소위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겨울질해봤지 않겠냐라는 앞서가는 언론 보도도 있던데 제가 볼 때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진영을 가리지 않는 어떤 국가 지도자의 모습 이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1차적 목표였을 것이다. 자, 김종인 위원장이면 어떻고 다른 사람이 어떠냐. 누구든지 만나서 조언을 구하고 또 그런 조언들을 바탕으로 국정 운영을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부각시켰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라고 보여집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지난번에 그런 얘기 하기는 했어요. 못 만날 거 없다. 그렇지만 그럼 가서 도울 수도 있느냐. 나는 그런 짓은 안 한다. 이렇게 지시라고 표현했는데 이렇게 만나고 좀 힘 실어주고 이랬다고 쳤을 때 박원석 단장 보시기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별로 안 그럴 것 같습니다. 돌려막기도 웬간히 해야죠.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었던 분을 다시 뭐 데려와 가지고 선거에서 역할을 맡긴다면 이재명 후보의 정치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라는 질문을 저는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 지지층 중에서 오히려 그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떨어져 나가는 그런 효과도 감수를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저는 다분히 어제 만난 것 자체의 전시 효과를 그냥 누리려는 그런 어떤 의도하에 만남을 가졌다고 보고 만나서 이런저런 의견은 들을 수 있겠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그러면 스스로 말년에 굉장히 우스워지는 거고 예.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정체성이 도대체 뭐냐 이런 질문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 선거 막판에 민주당으로 와서 어떤 선거의 역할을 하는 그런 그림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수영 컨설턴트 지금 김종인 위원장은 이준석 대표 못지않게 반 안철수 예.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 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아니 안철수 후보 단일화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것도 역시 뭐 립서비스 아닌가? 만약에 김종인 위원장이 뭐 돕고 함께 한다고 한다면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는 사실 그 이재명 후보가 찾아간 게 아주 저 김종인 위원장을 잘 파악하고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세상에 관심을 떠나면은 살 수 없는 그런 약간 성향을 가진 분인데 이번 주 목요일 날 출판 기념회를 또 한대요. 아 그래요? 지난번에 했지 않아요? 뭘 책을 낸다 또 그러더라고요. 다른 책을 또 내시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오늘 들은 얘기인데 목요일 날 무슨 이제 출판 행사를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그걸 앞두고 이제 김종인 위원장을 찾아간 것은 여러 가지 좀 그런 것들을 좀 전략적으로 고려한 행보가 아니었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후보도 설날 통화했다면서요? 예. 아니 저희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당내 경선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 후보도 그렇고 모두가 가지고 있고요. 또 가끔 후보께서 아마 전화 통화하시면서 이런저런 의견을 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 도울 수도 있다고 보세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벌써 한 2, 3년째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저런 언론과 또 공개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의 흐름에 반하는 어떤 선택을 하기가 사람이 쉽지가 않죠. 네. 예. 또 윤석열 후보 뭐 홍준표 홍카콜라 출연하기로 했다면서. 네. 이제 사이 좋아졌어요? 좋아져야죠, 당연히. 홍카콜라. 네. 유승민 후보는 어떻게 됐어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성과는 없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유승민 후보가 와서 함께 해준다면 천군 만마를 얻은 것일 것이다라는 얘기는 유승민 후보 쪽 어떤 언질 없이 그냥 나온 얘기입니까? 어쨌든 희망사항? 저희 입장에서는 마지막 퍼즐이니까요. 예. 그리고 유승민 후보님도 빨리 어쨌든 기력을 회복하시고 정치 무대 전면에 빨리 복귀를 해 주셔야죠. 그리고 이제 정말 이렇게 함께 이 정권 교체를 위한 마지막 선거 운동을 해 주셔야 되죠. 그분이 뭐 기력이 회복이 안 돼서 지금 안 돌아오시겠습니까? 근데 마음은 여러 가지로 좀 지쳐 있으실 수도 있죠. 뭐 아니 실제로 그 당내 경선 하실 때도 이게 내 정치 역정의 마지막 승부다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은 아마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때 그 시점에서는. 예. 박우석 단장 오늘 짱짱하게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네, 재밌습니다. 예. 앞으로 매주 월요일 날 네, 나와서 좀 함께 더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예,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1번지 똑똑 정기란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경진 국민의힘 선대본 상임공보특보단장 박원석 정의당 선대위 공보단장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네 분과 함께했습니다. 네, 30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과연 누가 대권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남은 변수들이 워낙 많은데요. TV 토론도 있고 또 리스크 관리도 있고 앞으로 다룰 내용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공개 시사 1번지와 함께 하시면서 가장 좋은 후보 한번 골라보시죠.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